경시인문반 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런 아이들이 좀 오면 좋겠다. 정시대 문제라는 게 우리 교과 수학 풀듯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뭐 1분, 2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처음 보는 문제라도 보고서 조건들을 파악을 하고 내가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평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든 없든 그래도 일단은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생강루트의 수학 괴수 나쌤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나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생강루트에서 지금 엘러컨트 반과 이번에 수학 경시 입문반을 열게 된 나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시 입문반 여셨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 생강루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요청은 많았어요. 나쌤 같은 인재가 있는데 경시대회 준비 이런 반 안 하느냐. 근데 좀 많이 망설이신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망설이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부모님들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수학 경시를 준비를 이제 과거에 했었고, 고등학교 때 KMO 준비를 하고 입상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대학도 가고 했던 것들이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던 시절에는 경시대회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던 길들이 처음에 막 생기던 시장이었고 지금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고민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학에 흥미가 있거나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심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전 여전히 이 과정을 준비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KMO를 이제 고등학교 때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했던 과정들이 교과 수학하고는 분명히 다른 길이긴 했었지만 교과 수학이라던가 수능이라던가 그런 거를 굉장히 부담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됐었고, 제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수학을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KMO가 됐든 나중에 수리논술이 됐든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라던가 여러 가지 서술형 평가들이 많은데, 어떤 한 주제를 심도 있게 정해서 확장해서 뭔가 연구를 하면 그런 것들이 생기후에 기록이 되고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역량을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경시입문이라고 그랬어요. 경시입문이라는 거는 이제 경시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 또는 이제 경시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래도 경시대회에 나오는 문제들은 일반 교과 수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종류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에는 당연히 교과 수학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제 교과 수학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친구들은 이런 종류의 수학을 하면서 평소에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 혹은 문제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왜 이게 잘 작동을 하지? 왜 이런 종류의 접근은 작동을 잘 안 하지? 이런 거를 이제 심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교과 수학이 되고 나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갈감이 있는 친구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시 입문반은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경시 붙는다고 고등학교를 뭐 붙거나 대학에 붙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들어야 되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KMO 중등부 1차, 2차를 보면 사실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랑 단답형 문제들밖에 없긴 하지만, 결국 KMO 2차를 가면 서술형을 해야 되고, 저는 수학도 궁극적으로 잘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입문반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다 서술하게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이것들이 단지 그냥 KMO에 붙는다 라는 목적을 떠나서 다양하게 이 학생의 실력을 올리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하는 사람들, 막 계절학교에서 만난 네네. 분들 있잖아요. 몇 등까지 가지 모이죠? 십몇 등까지 모이죠? 저희 때는 한 30등까지 30등 정도까지. 동년배들 중에서 이 한국에서 30등까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가요 좀? 그러니까 문제를 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력을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이 분들이 정말 아예 생각도 못하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천재구나 라는 느낌 정도는 사실 아니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세계적인 천재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하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KMO도, 그러니까 IMO도 그로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경시대회도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많은 시간을 준다고 해도 KMO 파이널 아니면 나중에 IMO 이런 문제들은 4시간 반 동안 3문제를 푸는데, 그럼 결국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1시간 반이잖아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푸는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한 세계의 난제 이런 걸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잘 적용을 해야 풀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종류의 아이디어들 그리고 풀이를 보면 아 그래도 납득이 되는구나 하는 종류의 문제들을 결국은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 막 무슨 진짜 탑 수준의 천재가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재에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좀 보니까 이번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부터 좀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경시를 안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이렇게 유도해서 뭐 이렇게 닮으면 활용해서 유도하고 뭐 유클리드에 뭐 이렇게 증명하면 되잖아요. 경시 입문반에서 다루는 피타고라스는 어떤 뭐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다른 뭐 접근 방법이 있거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 보통 한 두 가지 정도의 증명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과거에 뭐 유클리드가 했던 증명법, 뭐 가필드가 했던 증명법, 혹은 뭐 닮음을 이용한 방법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배우는데 사실 교과 수학에서는 학생들이 그 교과 과정 내에서 증명을 배워도 그냥 이렇게 증명이 되네, 혹은 뭐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그냥 쓰는 딱 그 정도에서 끝이 나는데 이제 경시대회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증명들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여기서는 왜 이런 보조선을 그어야 되지? 왜 여기서는 이 삼각형을 돌렸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등적 변형이라고 해서 이제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으면 이제 모양이 다른 삼각형들 넓이가 똑같은데 뭐 이렇게, 그런 종류 그런 거. 종류의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그 증명법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 증명을 했을 때 그 요소들을 다 자기 거로 체화를 하고 다른 종류의 증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응용하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해서 와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니고 이 증명법에 나오는 그 스킬들을 다 익혀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증명할 때도 이제 그걸 써먹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경시 시키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이 결국은 돼요? 안 돼요?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경시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이 대학 가는 데는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저는 직접적으로 수학 특기자로 대학을 가긴 했었지만 과거와 지금은 사실은 대입 제도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대입에서는 지금 수리논술이 점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고교 학점제가 되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주관식으로 서술형을 하거나 레포트를 쓰거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학생이 본인의 실력과 그거를 말로 풀어내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학교 때 당장 수리논술을 준비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수학 경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시험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학생들이 사실은 배워야 하는 수학의 내용은 경시대회라고 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제 고등 KMO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국가대표 선발을 해서 국제대회 내보내는 게 목적이지만 중등 KMO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교과 심화를 테스트하는 게 큰 틀에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연습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뭔가 목표를 삼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경시대회 준비라는 게 내신 잘 받을 거다 이런 느낌보다 요즘에 또 논서술련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말로는 7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수리논술 많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걸 듣고 우리 아이 경시는 꼭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 많지 않을 거고 뭐 A급을 갖고 막 수학을 막 계속 씨름하고 막 내가 센 정도 그냥 100% 다 먹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아이들이 경시에 대한 문제들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아이들은 이 경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교과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학 경시를 하는 친구들 중에 수학을 억지로 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머니가 보시기에 이제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자질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시는 거고 시켜도 할만하겠다. 근데 사실은 KMO 마찬가지지만 경시대 문제라는 게 우리 교과 수학 풀듯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게 바로 보여서 뭐 1분, 2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처음 보는 문제라도 보고서 조건들을 파악을 하고 내가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시험장 내에서도 벌어지는데 그럼 평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든 없든 그래도 일단은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아이들 이라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 듣고 또 같이 이제 준비하다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어떤 경시대회 문제들을 다루지만 이걸 가지고 난 경시대회 꼭 우승할 거야 막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자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수업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하는 수업하고 이제 많이 다른가요?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KMO라고 해서 막 특별한 고급 이론이라던가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우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80% 의외인데? 이상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뭐 원의 성질 다 그 범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래요? 이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조선을 더 많이 그려야 한다던가 도형을 좀 특이하게 돌려야 한다던가 혹은 특별한 보조선을 그려야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등적 변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섞여서 그거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명확하게 내가 다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고 합동이 나오면 합동 조건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일단은 쓸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 필요할 거고요. 이제 그 도구들을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너라면 쓰겠는지,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왜 적용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럼 그걸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이제 되면 이게 왜 되네? 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 이 상황은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한번 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그거를 명확하게 주관식 서술형으로 다 서술해보는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왔는데 애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프로세스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수업 시간 내내 공치다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아이들도 뭔가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 그냥 어려운 문제를 툭 주고 풀어봐 라고 하면 멍하고 이제 아무 생각이 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노트에서 열리는 수업들은 보통 다 2시간 반 수업인데 창쌤께서 처음에 수학 경시 입문반 말씀하셨을 때도 2시간 반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거를 4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하나를 붙들고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학생들마다 사실은 그게 필요한 아이디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설명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수업을 하겠지만 실제 문제 풀면서 주는 힌트의 과정은 중요한 것들은 제가 공통으로 힌트를 주겠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힌트를 주거나 생각의 방향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아이들마다 다르게 풀 수 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이제 그걸 딱 보자마자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너 이렇게 접근하고 있구나. 네. 사실 제가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조교를 구해드리기가 네. 조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도와줄 수 있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다 캐치하셨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경시입문반 우리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런 아이들이 좀 오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결정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수업을 더 만든 것도 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A급 수학을 붙들고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 K모 준비를 했던 그 시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 이제 그 이후에 대학 수학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면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자산이 되었고 이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저와 같은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제 이런 경시대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수학과 관련된 좋은 경험을 하고 이제 긍정적인 정서를 얻고 또 실력도 얻어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꾸리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